네, 9시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대민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출발했는데요. LS 머터리얼즈 블루엠텍. 자, LS 머터리얼즈의 야세 출발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쪽 단타 세력들이 여기 안 들러붙겠죠.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생각보다 하이닉스 약세 출발이네요. 상승폭이 좀 적고, 그다음에 오늘은 어제 많이 빠졌던 에코프로가 좀 상승폭이 커지고, 어제 테슬라 강세 영향으로, 자, 2차 전지부터 볼까요? 테슬라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 삼성 SDI, 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거는 머티리얼즈죠. 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일단 강세 출발입니다. 어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로 어제 끝났는데 오늘도 강세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이군요. 자, 반도체 쪽 어떤가요? 소부장들, 장비들, HPSP 어제도 네, 기관이 어제 많이 샀어요. HPSP 시간 나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오늘 좀 도드라지고, 반도체 장비 쪽은 뭐 어제 마이크론이나 여타 종목의 강세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네요. AP 시스템은 뭐 중국으로 뭐 잘 된다 하는 기사가 나니까 오늘 강세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IT들도 자, LG에너텍이 좀 큰 폭 하락이군요. LG에너텍이 뭐 뉴스가 났나요? 저는 체크를 못했는데 LG에너텍은 한마디로 그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중장기 우려에 가려진 실적. 네, 이런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LG에너텍이 좀 약세가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소부장이나 IT는 의외로 조금 어제 마이크론의 강세에 비해서 약한 편이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약세고요. 엔터들 이번에 지금 또 BTS 두 친구가 입대를 했죠. 그래서 회사 측은 BTS 공백에도 뭐 뉴진스라든지 다른 아티스트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 정치인들 정말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생각보다 좀 시장이 슴슴하네요. 루닛 오늘 약세는 어제 루닛이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일단 코스닥 150 편입된 된 걸로 인한 매수세가 있었고, 그래서 어제 기관 매수가 좀 많았는데요. 꼭 그것만 매수는 아닌데 어제 인수한 회사, 자, 이름이 어떻더라요? 네, 어제 인수한 회사 볼파라를 인수했는데 이게 2,525억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성장성이냐? 이 인수로 인해서 분명히 루닛의 성장성이 더 가속화되는 거는 보이는데, 두 번째, 우리 간단한 생각으로 2,525억? 지난번에 루닛이 유상증자를 2,100억 했는데 이거 뭐 홀라당 여기 다 쓰는 거 아니야? 뭐 루닛은 이거 이제 차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이거 좀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아? 두 가지 생각이 지금 교차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지 저는 뭐 어쨌거나 기업이 성장성이 중요하다고는 봅니다만 2,525억에 대한 시장 해석이 어떨지 좀 오늘 봐야 되겠네요. 어쨌거나 AI 시대입니다. 저는 뭐 회사가 잘 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오늘은요. 지금 LIG 넥스원에 지금 폴란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 입 다르고 저 사람 입 달라서 아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중동 쪽이라서 오히려 지금 돋보이고 이번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가 더 세군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알버말도 강세고 테슬라도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또 올해 엄청 빠졌잖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앞으로 에코프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그대로 간다면 다음 주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라든지 금양 같은 주식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서 대주주에 걸린 10억 이상에 걸린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실 것 같아요. 루닛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주주 요건 30으로 상향된다 하면 이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하이드로 리튬 강세가 좀 돋보이네요. 네. 그래서 어제 NEP 인증 어제 뉴스가 났었죠. 어제 뉴스 보니까 네, NEP 인증 받았고 뉴 엑셀런트 프로덕트 이거는 뭐 혜택이 좀 큰 거죠. 두 번째가 10억 출하했다. 초고순도 일본으로 일본 하면 뭐 일본에 수산화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필요한 집은 파나소닉 뿐이죠. 일본에 만드는 곳이 이 집뿐이니까요. 이걸로 테슬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파나소닉 걸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거 쓰고 중국의 CATL 것도 씁니다. 테슬라는 파나소닉 걸 제일 많이 쓰는데요. 뭐 지금 갈 데가 파나소닉 밖에 있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 이제는 하이드로 리튬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의 실체는 분명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좀 대규모로 뭔가 하나 활용 점정 제가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되면 뭐 주가가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는 인기 유튜브란 사람이 말이죠. 무늬만 2차 전지주라고 씹어도 우리 하이드로 리튬을 막 얘기하는 바람에 저는 그런 사람 정말 주식시장에 암적 존재라고 봅니다. 저는 주식시장 정말 뱀대가리들은 하늘에 용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면서 자기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짧은 지식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투자자를 호도하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도 그 양반이 무늬만 2차 전지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라도 수산화 리튬을 도대체 알기라도 하는지 또 썩이 나네요. 주주들한테 막연히 피해를 주고 지난번에 한미 반도체를 또 그렇게 욕을 해대더만 자, 좀 그런 분들 좀 깊이 반성하고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시장의 하늘에는 주신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요. 짧은 지식으로 이게 고평가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까?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주식시장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끝없이 공부를 해서 분명히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똑똑한 머리들이 녹아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뭐지? 내가 공감을 못한다면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죠. 근데 짧은 지식으로 매출이 뭐 300억인데 뭐 시가총액이 얼마고 그런 단순한 생각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큰 피해를 본 게 이제 마이클 버리 미국의 테슬라를 가지고 1년에 자동차 30만 대 만드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얼마를 만드는데 네 시가총액이 말이 되냐 해가지고 공매도를 쳤다가
완전 망했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네, 짧은 지식으로 본인이 엄청 똑똑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죠. 자, 오늘은 팹리스 업체들도 좀 조용합니다. 의외로 이 동네도 좀 조용하네요. 그 다음에 건설주, 네, 현대건설기계 어제 중동에서 100대 수주했다. 이래고 오늘 좀 강세입니다. 네, 주시장 그래서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CXL 반도체 나오는 거 보고 또 기함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어제 미국의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어제부터 강세를, 그제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네, 신재생 에너지들이 미국 시장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떤가요? 바이오, 네, 바이오들 좀 고만고만하네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좀 플러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 외국인이 지금 유가증권지에 천억수 매수. 야, 이렇다면 외국인 등록제 폐지에 영향을 좀 받는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흐름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캠 제가 그동안 네, 또 요건 다른 또 인기 유명 유튜브가 엔캠의 대주주 리스크가 어떻다 그러면서 지금도 웃기는 얘기, 동아기업이 엔캠보다 시가총액이 큰데 넌센스죠. 근데 그분은 시각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동아기업보다는 엔캠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세는 좋다 봅니다. 지식이 부족할 때는 부족한 지식에 얘기했다가 공부해 보니까 아니네 하고 태도를 바꾸고, 네, 그런 건 저는 아주 좋다고 보는데요. 이제 전해액 분리막 요거는 당장 2024년부터 당장 지금 목구멍에 차올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증권계에서도 이제 전해액과 분리막이 최대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엔캠은요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나온 얘기예요. 저는 일찌감치 여러분께 이제 소재다 말씀드리면서 분리막 전해액이 중국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다. 자, 저도 어제 리포트 하나 써 올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WCP 같은 회사를 보면 이거는 주로 삼성 SDI에 분리막을 공급하는데요. 네, 영업이익률이 20, 30% 되죠. 20% 높죠. 분리막 같은 거는 원가율이 한 20% 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의외로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해서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도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양극재는 어땠나요? 우리나라만 해도 6개 업체가 양극재 만들고 있어요. 기술력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것들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은 중국 업체가 중국의 분리막 시장에 한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이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니까. 그런데 이제 IRA로 인해서 아니면 FEOC를 통해서 이제 중국 거 너 안 돼? 이래 버리니까 굉장히 경쟁자를 이렇게 미국이 제거해 주니까 SKI 테크놀로지나 WCP 같은 회사는 고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2024년 아닙니까? 임박하고 보니까 이제 SKI 테크나 WCP, 그 다음에 엔캠, 요쪽까지가 전해액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엔캠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1등과 2, 3등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튬 무드가 아직은 중앙첨단 소재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 환기 종목이라서 기관이 매수할 성격도 아니기는 한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전 WCP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WCP, 엔캠, 중앙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이제 2024년부터 그래서 후문에 의하면 미국의 GM이
NKM에 계속 연락이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급하니까.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게 얼티엄 셀 아닙니까? 얼티엄 셀 지금 공장 2개 지었는데 이제 이 공장도 가동 시작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중국 거 쓰다가 캡캠 거 썼죠. 이거 이제 못 쓰니까 당장 이 집에 야 이제는 공급을 받아야 생산하니까 야 싱싱한 거 좀 공급해줘 이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캠의 상승세는요 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새해에는 더 돋보일 수 있다. 인재 시장 주식시장이 소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다. 네. 자 하이드로리튬 하이드로리튬도 강세가 돋보입니다. 자 하이드로리튬은 12월 22일 날 12BW가 이제 주식 전환번이 상장되지만 새삼스러운 얘기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뭐 특별히 제품에 따른 악재는 없었잖아요. 그냥 오버행 이슈 때문에 빠졌는데 이건 이제 다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는 얘기라서 이제 거의 주가 반영은 다 끝났다. 그래서 바닥은 찍고 이제 서서히 꿈틀거리는 상황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우리 포스코도 잘 되고 포스코는 어제 보니까 어제 이걸 보면 제가 조금 자 리튬을 뽑는 핵심 부품 국산화 이게 이제 이게 그겁니다. 이게 WCP의 대주주 하잖아요. WCP의 대주주는 일본 회사예요. 이게 이제 막을 통해서 리튬을 하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포스코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사기란 얘기는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렇게 막을 통해서 리튬을 추출한다. 초고순도 리튬을 추출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뭐 불순물을 빼고 리튬만 쏙 뽑는다. 네. 이런 식으로 사기쳤던 회사들이 많아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걸 보면서 야, 정말 포스코는 수산화 리튬,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네,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전기투석이라는 게 참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수산화 리튬 정제 리파인이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리튬 보수도 강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시장이 뭐 쏠림 몇 종목만 집중되다가 이제는 점점 이쪽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점점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은 중앙첨단전은 인수 소식이 언제 나올까요? 네. 네, 근데 그건 중앙첨단소전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내년 5월이 이 회사가 내년 4월, 3월에 주총이 끝나고요. 4월, 5월 되면 이 환기 종목을 벗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엔캠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 지금 홍길동 아닙니까? 아버지를 못 부르거든요. 환기 종목이라서 아버지 불러버리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되니까 환기 종목은 경영권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총 끝나고 4월 5일 때 환기를 탈피하면 이제 회사 이름도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엔캠 첨단 소재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엔캠 자회사로 이미 엔캠이 이 중앙첨단 소재 전환사채 220억 투자돼 있잖아요. 주식 전환하고 그래서 엔캠이 대주주가 되면서 엔캠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 한 5월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쉬워요. 뭐냐? 자, 후성. 자, 비교할 대상이 있잖아요. 후성 리튬염 회사, 국내 유일한 리튬염 회사. 후성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네, 1조 1,300억입니다.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얼마죠? 한 천억 하나, 천 몇백억 하나요? 중앙첨단 소재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이네요. 딱 10분의 1이네요. 중앙첨단 소재가 지금 새만금에 짓는 게 2만 톤 아닙니까? 후성이 5,600톤입니다. 지금 있는 게 국내외 합쳐서. 네, 근데 여기가 지금 1조 1,000억대. 네, 여기는 1,500억대. 답이 나와 있죠. 시간이 갈수록 이 갭이 줄어들겠죠. 상식적이죠. 그래서 아직도요, 기관들은 중앙첨단 소재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애청자님도 제 말 들어서 중앙첨단 소재에 있는 걸 알지, 지금은요 전에 애기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아직도 이제 관심을 두는 상황이라서 중앙첨단 소재는 그냥 내년 5월까지 간다 뭐 하는 마음 느긋하게 뭐 의외로 빨리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 샀다가 물려서서 올 하반기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타기 하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JM님, 시총 1조. 지금 비교해드렸잖아요. 후성이 시총 1조 1,000억대라고. 네, 그럼 중앙이 2만 톤이면 얼마 가야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후성은 지금 뚜렷한 매출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장 가동 중단까지 하는. 근데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이라는 확실한 매출처가 있잖아요. 엔캠은 북미 지역의 전액을 모두 담당할 입장이고 확실한 구도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업 구도가 명확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가 어떤 공장을 증설해도 증설한 거 어디 팔아먹지? 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확실한 구도로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손절매한 거 있으면, 자, 오늘 하이드로 리튬 보스 강세가 돋보이네요. 그래서 저같이 저도 아직 공부할 게 꽉 찼습니다. 꽉 찼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뭐 리튬에 관해서 뭐 국산했다. 이 굉장히 자우턴 포스코는 굉장히 정치적 조직이거든요. 지금 회장님이 또 3년임 하려고 올해 내내 뭐 자랑질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막 운불의 무예를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자들을 다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그 먼 데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셨는데, 지금도 저는 이걸 보면서 보통 사람이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보면 기술력이 아직도 확립이 안 돼서 몸부림치는구나. 네. 막을 통해서 저는 알버말이나 간펑 리튬의 막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칼 에너지라고요. 그 미국의 벅셔 해스웨이가 그 지열 발전소 운영하는 게 칼 에너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리튬 염수입니다. 리튬 염수. 이걸 우리가 염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화산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뭐 우리는 일본, 막 인도네시아 이러시지만 세계에서 제일 화산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튬은 마그마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소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그마에서는 화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미국에 염호가 많아요. 근데 칼 에너지가 뽑아 올리는 게, 지열 발전에서 뽑아 올리는 게 다 리튬 염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튬을 뽑고 다시 지하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 기업이 이것처럼 리트머스라 그럴까요? 그런 것처럼 막을 통해서 싹 리튬만 뽑고 다시 넣습니다 해가지고 뉴스에도 크게 나고 하다가 결국 그게 사기로 판명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 대표는 별의별 거 다 하네요. 그죠? 네, 다 합니다. 자, LS 머터리얼즈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직도 나는 죽지 않았어 이런데, 네, 지금
700만 주. 아직은 거래가 좀 많네요. LS 머티리얼즈에 아직은 네, 오늘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자, 하이닉스 올라오죠. 그렇죠. 하이닉스 올라와야죠.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아,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가 영향을 주는구나 느낄 수가 있겠고, 만약에 새해 들어서 이제 지금 다시 펀드들이 북 오픈을 하면 우리 주식 많이 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 주식을 많이 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형주들이 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엿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형주도 관심을 좀 두자. 자, 수급 한번 적어 볼게요. 9시 25분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1858억 이 정도 산다 보면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 영향을 받는다. 그럼 어제 많이 산 게 SK 하이닉스가 1등, 삼성전자 2등이었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수도 0.8%. 상승 종목이 지금 530개, 하락 종목이 293개, 뭐 전형적인 무난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중요한데,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라 순매수로 돌아섰네.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개장 초반에 순매수로 돌아서면 하루 종일 순매수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오늘 외국인 괜찮고요. 다음 지수는 코스닥이 지금 0.6% 상승 중인데 상승 종목이 875, 하락 종목이 637, 상승 종목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LS 머티리얼즈하고 블루엠텍에 지금 단기 투자자들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요건 아마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 영향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요런 이제 소재주들 엔캠 같은 소재, 중앙 첨단 소재 같은 소재주들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강세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테슬라와 알베마의 강세 등으로 2차 전지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예전과 다른 거는 좀 소재주들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스 등 그동안 철저히 하락했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런 주식들이 강세네요.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제가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보호수에 대해서 제가 변화된 전략을 알려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급등으로 가고 이럴 거 아닌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볼 거는요. 특히 하이드로 리튬 보호수는 대규모 공급 계약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고 그동안 시간도 제법 흘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다시 잊지 마야 될 게 우리는 항상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급하고 빠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이 우려단체 12월 1일 날 발표했어요. 그동안에 IRA도 물론 발표를 했지만 이게 올 4월 1일인가요? 그때 발표했죠. 우리는 닥쳐야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주식시장도 지금에서 다시 이 의미들 이게 뭘 도대체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 제가 이게 수혜주들 쭉 했죠. 전해액 1등으로 부품 수혜 컴포넌츠 전해액 그냥
그래서 엔캠이잖아요. 그럼 중국 거, 고타이, 캡캠, 틴치, 텐치 이런 것들 다 할 게 다 엔캠밖에 없어요. 다 설명을 드렸었죠. 엔캠이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북미 지역에 지금 가동 중인 당장 내년에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공장에 할 수 있는 게 엔캠 4만 톤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20만 톤을 넘기는데 모르는 분은 또 이 돈 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전액이란 거죠. 리튬염과 첨가제, 용매를 섞는 거잖아요. 네, 탱크만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늘리는데 70억 들었다는 후문이 70억. 20만 톤까지 늘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자, 이 미쓰비시는 당연히 이거는 저기 테슬라 향으로 그러니까 파나소닉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솔브랜 홀딩스는 별로 늘리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엔캠밖에 없는 거죠. 분리 막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주 요것들이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양극재 운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공 마진 몇 푼 받는 비즈니스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IRA 그 다음에 FEOC가 얘기하는 소재 쪽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뭐 이런 종목들 다 오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을 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 다 제 카페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저는 여러분께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어느 증권사 애널리트 못지않게 노력해서 여러분이 한눈에 아실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의 학식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다. 되셨죠? JM님 그것도 모를 일이죠. 2조 이상 뭐 모를 일이죠. 앞으로 왜냐 중앙첨단 소재는 앞으로 그 캐파를 10만 톤까지 늘리는 게 장기 목표거든요. 10만 톤. 그래서 1차 2만 톤 한 다음에 바로 5만 톤 하고 이게 2025년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10만 톤까지 늘리는 게 목표니까 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JM님 말씀처럼 2조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면. 자, 메이플님 하리 상한가네요 하는데요. 네, 하리가 지금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하리 지금 거래가 390만 주짜리 벌써 이 시간에 개장 30분 만에 390만 주는 이번에 CB가 1500만 주고요. BW가 1500만 주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시에 보셨지만 그 콜옵션을 행사를 했어요. 그럼 콜옵션을 행사를 했으면 그걸 6개월 내에 팔면요. 이익은 회사에 반환합니다. 단기 차익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6개월 동안 이 1500만 주는 못 팔아요. 그럼 나머지 1500만 주가 다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하루 거래량이 지금 오늘 지금 벌써 400만 주면 이거는 아무 부담이 되는 물량이 아니죠. 근데 이건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보기에는 야, 이거 3,000원, 3,300원짜리입니까? 이 싼 것들이 막 나오겠지. 12월 22일 날 나오겠지 하지만 여기에 실제로 나올 물량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정말 말 그대로 3천만 주 다 나온다 하더라도 하이드로 리튬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더라도 하이드로 리튬이요 한창 거래될 때 하루에 2천만 주씩 거래됐습니다. 네, 하루에.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강세가 돋보이고요. 반도체 소부장을 볼 거예요. 오호, 2차 전지가 세니까 소부장이 운매 기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봐도 반도체와 그 반도체 소부장과 2차 전지가 양립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올 상반기 되면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운매 기주고 하면서 서로 시소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런 흐름이 좋죠. 같이 불타오르는 것보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쉬다가 또 하나가 쉴 때 되면 얘가 올라가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은 2차 전지가 강렬하니까 기주가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중심인 날이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은 제가 30년 겪어보면서 네, 똑똑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망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캐시우드 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막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주식시장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나는 알고 있는데 니들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사실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없다. 네, 주식시장의 하늘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주식님이 주식시장을 내다보고 테슬라가 왜 그렇게 고평가라고 해도 저렇게 지금까지 오르고 보니까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이 물론 주식이 일시적으로 올랐다 꺼지는 주식도 있지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왜 로봇이 이렇게 오를까 하면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뭔가 이런 흐름이 있겠구나, 주식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걸 해야지. 매출이 300억인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출이 얼마인데 그런 거 눈 있으면 다 보는 건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주식시장에는 그분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고 훨씬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늘 느낍니다. 공부를 하고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날이네요. 바이오는 어떤가요? 바이오도 운명의 기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날입니다. 자, 결국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2차 전지 강세 배경은 어제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고 알베말도 최근에 4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그것들이 겹쳐서 시장에 긍정적인, 결국은 2차 전지도 올 4분기도 안 좋을 거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내년 1분기도 아직 좋아질 보이면 조짐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올해 가장 나온 얘기가 전기차가 힘겹게 성장하고 있다. 폭발적 성장은 아니고 좀 힘겹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기는 하고 있는데 힘겹다 하는 거라서 우리의 생각만큼 성장성의 기울기가 전에는 이랬다면 지금은 완만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화두고 이 속에서 부각되는 거는 뭐다? 결국은 이 성장성이 크든 적든 간에 IRA라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이번에도 FEOC에서 제일 보여준 게 중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 이게 25%라는 거는요. 반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겠다 하는 게 25%인데 이번에 전기차에 관해서도 미국이 25%를 생각했다는 것은 전기차 부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혜는 우리나라가 보는. 그래서 근데 그 수혜가 뭡니까? 소재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를 우리가 지금 불이 나게 마치 아베가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 동진 세미캠이나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듯이 우리 소재주들이 이제 수혜를 볼 거다. 이게 대표적인 게 분리막, 전해액, 이런 걸 비롯해서 당연히 수산화 리튬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것들이 잊었던 것들이 다시 부각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그게 아마 내년에 강렬하게, 결국 내년은요, 테마를 보면 AI 테마 계속 성장하고 로봇도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이번에 로봇 100만 대 공급하는 지원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성장주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는 소재, 특히 소재는 당장 2024년부터 지금 목구멍이 차올랐기 때문에 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린 연말에 강한 게 연초에 강하고 연초에 강한 게 1년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서서히 두각을 내미는 업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아직은 LS 머터리얼즈 불나방들이 많이 몰려가 계셔가지고 시장에 오늘 오전까지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게요. 하지만 오늘은 2차 전지의 강세가 돋보인다. 그 2차 전지 상승 배경 말씀드렸고, 앞으로 2차 전지가 주도 흐름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이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알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오르니까 좀 소부장들이 조용한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우리 2차 전지와 소부장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하는 장세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LS 머티리얼즈로 해서 큰 고비는 넘어섰고,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로 인해서 우호적 순매수 환경이고, 우리 산업도 그래요. 우리 산업도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가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더라도 지금은 많이 오른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한국이 들어오른 한국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몰려든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좀 보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자동차 등.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략을 머릿속에 담아 두신다면, 자, 올해 정말 올 하반기 9월, 10월의 폭락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지금 남을 정도인데, 왜냐? 제가 30여 년 주식시장 경험하면서 IMF보다 더한 하락장이다 하는 걸 이번에 느꼈는데, 그 트라우마로 남으시겠지만 9월, 10월장은 잊으십시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하지만, 그거는 정말 30여 년 만에 처음 볼 정도의 비정상적인 흐름이었고요. 그런 흐름은 모르죠. 앞으로 몇십 년 만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감을 가지시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빨리 회복하자 하는 방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주말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